여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가장 사랑하시는 뜨거운 여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탕의 두 주인공이죠. 우리 권민정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권민정입니다. 네, 오늘 되게 분위기 있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인기 너무 많으신 두 분이. 그러니까. 언니 두 분과 비교가 안 되죠. 우린 인기가 없어. 왜냐하면 여탕의 주제가 그동안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가영 씨랑 민정 씨의 의견이 조금 또 갈리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지나치게 현실적인 애인 대 지나치게 감정적인 애인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가 먼저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애인을 더 선호하냐 했더니 사실 지나치게를 빼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이게 지나치게가 너무 거슬려. 그래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애인이 82% 정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애인은 압도적으로 좀 꺼려하는 18%, 심지어 또 18이야. 18%가 나왔어. 나의 배우자나 애인이 네. 조금 감정적인 사람은 좀 꺼려지게 된다라는 요 설문조사는 확연히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지표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성 구독자가 많고 나이대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윗대 연령대가 많으니까 결혼하신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결혼 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면 진짜 힘들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답변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다. 근데 난 생각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20대고 여자야. 그리고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연애만 해. 나는 감정적인 남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나치게 너무 약간 현실적으로 구는 사람보다. 네, 그리고 거기에 받아서 30대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남자가 좋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너무 현실적이면 특히 미혼이다. 그러면 결혼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야, 이거 정확하다. 진짜 혼을 찔렀다.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정확한 게 왜냐면은 보통 듣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결혼해서 막 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미혼인 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결혼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럼 이게 성별에 따라서 확실히 좀 결과가 바뀌네. 남자 애인을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인 애인보다는 감정적인 애인이 여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현실적인 사람이 더 낫지 않나? 너무 감정적이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을 만나봤더니만 삐지는 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하는 감정적인 거는 좀 조금 이렇게 낭만, 로맨틱도 당연히 있는데 다정하고 이거잖아.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이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뭐 때문에 삐졌지, 이걸로 이제 또 추리잖아요, 추리. 추리지. 완전 수수께끼잖아요. 제가 좀 감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맞나요? 저 감정적이지 않나요? 모르겠어. 근데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근데 이게 사람이 무자르듯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현실적일 때도 있는데 난 언니가 그래도 현실적인 거에 가까운 것 같아. 맞지. 근데 연애를 할 거니까 내가 좀 현실적이니까 좀 감정적인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나같이 또 현실이면 차가운 연애를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우리의 뭐 의견이 이랬고 사정이들의 댓글을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멘탈 건강 차원에서 현실적인 사람보다 감정적인 사람이 멘탈이 센 걸 본 적이 거의 없대요. 옆 사람이 멘탈이 약하면 내가 어지간히 세서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아니면 나도 갉아먹히는 것 같아요. 요거 좀 공감은 된다. 그렇네. 그리고 또 나온 댓글이 현실적인 애들은 정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말이라도 통한다. 논리에 입각하면. 감정적인 애들은 일단 본인도 미쳤고 나까지도 미치게 만든다. 그래, 약간 이런 부류가 있어요, 진짜. 절대 멀리해야 하는 부류래. A는 현실보단 판타지다. 하지만 결혼은 판타지보다 현실이다. 그렇지. 우리가 딱 원하는 게 이거잖아. 연애는 약간 감정적으로 하되 결혼은 현실적인. 또 댓글이 어느 정도 양쪽 성향이 적당히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일 듯 굳이 선택해야 하면 젊었을 때는 현실적인, 나이 들수록 감정적인. 나랑 완전 반대네. 아니면 너무 메말라져서 그런가? 그치, 이 감성이라는 표현이 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뭔가 그 순서대로 가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젊었을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딱딱 결혼해서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고려하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감정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맞아요.
결혼하자고 말은 하는데 막 대책은 없어. 어떻게 우리 일단 살면은 돈도 모이지 않을까? 막 맞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맞아. 안 되는 거야. 근데 결혼해보니까 안 되잖아. 어렵잖아. 안 되지. 자, 그러면은 각자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MBTI 뭐야? MBTI가 S랑 N 중에 S가 약간 현실적이고 네. N이 이상적인 네,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 저는 그게 비율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N이 조금 더 높게 항상 나오긴 조금 더 약간 하더라고요. 이상적으로. 예. 저는 극강으로 이상적으로 가 있어요. 아, N으로? 네, 90% 가까이. 나도 가영 씨랑 똑같아요. S와 N이 비슷한데 N으로 나와. 나만 S네. 언니 S라고? 나 ISFP예요. 오, 그러니까요. 나는 가끔 윤혜 언니가 MBTI 그 질문이 되게 많잖아. 정말 제대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체크를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한 3-4번 했는데 항상 결과가 똑같았어요. 세네 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오. 제가 어떤 순간 되게 현실적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가수 활동할 때는 굉장히 내 감정에 집중하니까 내 감정에 굉장히 이렇게 좀 집중했어도 아무리 술을 먹어도 클럽에 일주일에 7일을 가도 절대 내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원나잇을 안 했던 건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막판에까지 치더라도 내가 이걸 되게 잡고 있더라고. 그리고 연애를 결국에 시작하는 애는 감정적으로 좋은 거는 그냥 디폴트고 내가 현실적으로 얘한테 뭔가 존경할 만한 게 있나? 배울 만한 게 있나? 막 이렇게 서로 좋은 시너지가 나나? 이걸 항상 생각해. 그래야지 내가 연애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좀 내가 현실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남자들이 막 기분 좋으면 내가 하늘의 별도 따줄게. 우리 어디 가지? 나 이런 거에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이야. 난 되게 현실적으로 실속을 보는구나. 현실적으로 얘랑 하고 싶은 걸 꿈꿔. 그 요즘에 결혼 정보회사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는데 가영이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 거기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오셔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경제력이다 맞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경제력은 그게 뒷받침되는 것 같아. 내가 좀 존경할 수 있는, 되게 배울 수 있는 점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알아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면서 돈도 잘 벌고 있더라고. 자기 관리를 또 잘하고. 별개일 수 없구나. 연애할 때 제일 많이 싸웠던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싸우셨어요? 감정적으로 싸우셨어요들? 연애는 난 무조건 감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의외로 또 현실적으로 싸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는 무조건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는. 왜냐면 그래야 감정 소비도 좀 덜하고 빠르게 또 다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어떡해라고 그만하고 이미 지금 9점짜리 해결책이 나왔으니까 10점짜리 해결책 없으면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화 안 통한다고 남자가 예. 너무 티 같다고 예, 너무 예, 냉정하다고. 예.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서운한가? 근데 매번 연애를 할 때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 거보다는 좀 빠르게 해결을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 막 아프다 그러면 병원 뭐 예약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괜찮아 어디 다쳤어. 막 이거에 좀 잘 안 덜하는. 나랑 비슷하다. 약간 나도 그런 무조건 타입인 해결을 것 해야 돼. 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해결을 물어보는 거야. 네, 맞아요. 저도 해결을 물어보는 공감을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빨리 해결책을 줘야 돼. 어떻게 힘들었겠다, 놀랬겠다. 이거 아니야. 저는 연애할 때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안 싸워요? 뭔가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는 좋다. 너무 스타일? 좋다. 혹시나 거슬리는 게 있으면. 거슬리는 것도 그냥 살아온 게 30년, 20년씩 살아왔으니까 그냥 다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그게 사실 완전히 해소는 안 되는 것 같고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쌓였다, 임계점이다 싶으면 그때 이제 약간 얘기하고 나는 결혼 11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싸우고서 최근에 이걸 깨달았거든. 근데 이미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잖아. 가영 언니 같은 남자를 만나봤는데 만나자마자 10년 산 부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뭔데 10년 산 부부인데 맞춰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또 다 괜찮고. 다 괜찮고 물은 물이요 살은 산이요야. 그래서 남자들이 나한테 질렸나? 그래 나처럼 약간 장점을 무릎 뜯고 막. 빨리 막 헤어지다 그랬다가 막 내일은 좋다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현실적인 사람이랑 각자 기준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연애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삶의 중심이 있고
연애도 그냥 그거의 하나인 거야. 밤 11시에 잠깐 네 얼굴을 보겠다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그냥 얼굴 보고 잠깐 뭐 이렇게 진짜 한 30분 커피 탁 마시고 가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자.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표현하고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근데 나 내일 7시에 출근하잖아.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표현은 하지만 오지 않은 남자. 저는 당연히 무조건 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줘야 됩니다. 행동 아니에요, 당연히? 나는 되게 묘한데 그지? 전자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 나는 후자에 끌려. 근데 맞아요. 아, 그럼 나쁜 남자는 후자긴 하다. 맞아. 그러니까 사귀는 거는 당연히 전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후자처럼 행동하면 요놈 봐라 이러면서 내가 이제 안달이 나는 거지. 왜 나를 보러 안 오지? 막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후자처럼. 이 후자인 놈은 막 택시 타고 집에 가면서 진짜 이 택시 돌려서 니네 집 앞에 가서 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윤혜야 근데 내가 내일 출근하잖아. 너무 섭섭하잖아 사실. 20대였으면 진작 갔다 막 이런 멘트. 너무 생생하다. 그건 그래도 낫다. 민규 오빠 나랑 연애할 때 그냥 자기가 왜 데려다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민기 오빠 되게 솔직하신 거다 그러면. 사실 남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 남자 되게 맞아. 많은데 맞아. 초반에는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남자는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남자는 결혼하는 여자를 근데 오히려 투명해서 좋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가해자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후자 같은 남자를 만나다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돼 결국. 그치. 그치. 나는 맞아. 이게 사실 그래서 쉽지 않거든. 이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이게 이것 때문에 멋있었어. 막 자꾸 밀당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남자가 결국 계산 때문에 나한테 안 하네. 표현하지 않네. 이 선을 넘지 않네. 이것 때문에 결국 서운하고 싸워서 헤어지게 된다. 그래서 특히 나는 썸 탈 때 좀 어린 나이일수록 너무 남자가 이러면 이게 썸에서 연애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 아 너무 들이대면? 아니야,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면? 그래서 아. 나는 딱 썸 타는데 약간 현실적이다 이러면 그런 애들 다 쳐냈거든. 그치. 끌리긴 하는데 그래도 쳐내셨네요. 쳐내. 근데 오히려 전자를 만나면 왜 표현을 안 하냐라고 하면서 야 본질을 봐라 내가 지금 너한테 오고 있잖니 뭐 이런 식으로 또 싸우거나 이런 적은 보통 없으세요? 오는 애들은 표현이 많아. 그래서 약간 재미없다가도 그렇게 막 표현을 하면은 내가 어느 순간 거기에 끌려가고 연애를 시작하게 돼. 그래서 연애는 진짜 표현이 되게 중요해. 언니는 그거를 컷을 하셨잖아요. 저는 남자가 나 현실적으로 못 가겠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남자는 그러면 진짜 아무리 가영이 얼굴이어도 그건 안 돼. 약간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남자는 계속 궁금해야 돼 이 여자가. 맞아요. 올 듯 말 듯.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네. 궁금하게 만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다 해주고 표현을 다 받아줘. 그런데 이제 계속 내 표현은 얘가 물어봐. 너는 나 얼만큼 좋아하는데? 라고 물어볼 때 네. 나도 네가 막 가영이처럼 지금 당장 갈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 그런 말 해본 나는 적이 없네. 어떨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거나 이렇게 계속 모호하게 모른다거나 아니면 나는 어떨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거나. 근데 나처럼 하면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계산했던 거지. 내가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지. 내가 진짜 좋아하고 막 내 걸 이걸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남자를 잘 못 만나. 아쉬움이 계속 남기는 남아. 근데 아쉽게 아름답게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쉽게 아름다워. 그냥 아름답게 약간 포장되면서 그때 걔 아쉬웠지 이게 난데 그냥 제가 너무 들이대면은 그냥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끝나기 그렇구나. 때문에 너무 슬프다. 네. 자, 그러면 애인의 팩폭에 뼈 맞거나 긁힌 경험이 있는지 또는 내가 이렇게 뼈 때린 경험들이 있는지. 난 뼈는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나도 때리기도 기억이- 하고 맞기도 많이 기억이 했는데. 뭐 굳이 정말 떠올려 보자면 내가 허벅지가 튼실하니까 너 허벅지가 진짜 굵다라고 했나? 아니 허벅지가 굵네 생각보다라고 했나? 아무튼 허벅지 사이즈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나 허벅지 굵어서 오늘 저녁 조금 먹어야지 이제 그래서 나 허벅지 굵어서 오늘은 걸어가려고. 그만해 미안해.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걔는 나한테 칭찬처럼 얘기했던 것 같아. 되게 건강해 보인다. 허벅지가 생각보다 뭐 어쩌. 근데 나는 거기에 내가 항상 허벅지가 굵다고 생각했으니까 긁힌 거고 말 끝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걔가 학을 띠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너 편하려고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해봤어요? 무슨 말까지? 전 남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했던 거죠. 아 진짜? 그게 약간 기저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맞춰 이런 느낌이 아, 그치.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딱 찝더라고요. 너 편하려고. 야.
이거 되게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어떤 그런 패턴 중에 하나거든. 나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 반대로 너도 얘기해, 나도 얘기할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빠르게 뭐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사실 그건 그냥 핸들링하기 위한 구실이었던 거지. 야 진짜 너 편하려고 솔직했네. 나 편하려고 솔직했다. 와, 근데 그 정도 말을 그래도 뱉을 정도의 남자면은 남자도 셌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보통 얘기 잘 안 하는데. 맞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좀 거슬렸던 거 아닐까 그 남자는? 아, 그랬었을 수도 있고, 초반에는 좀 거슬렸던 것 같고, 나중에는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잠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다. 아, 근데 솔직히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가 완전히 솔직하게는 항상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좋은 점을 많이 말을 하고 이런 게 좋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쿠션 치는 것 같아요. 아, 더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면 예, 그거 이렇게 잘 하면 더 얘기하네. 좋지 않을까? 그럼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아쉬운 점은 얘기를 안 했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랑은 되게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워낙 관계가 깊다 보니까 편하게 되게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약간 우리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지 너 이게 마음에 안 들어는 혹시라도 자신감으로 인한 불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뭔가 위험감지를 느꼈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까지 하면 더 심해지겠구나. 그래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나는 한번 이제 내가 시그널을 줬단 말이야. 네. 하고 싶다고. 연애 때 김도근간 말고 이제 그러니까 연애할 때. 외워라. 예. 근데 얘가 되게 현실적인 애였어. 신호를 줬지만 뭐 그다음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이제 그거를 이제 참는 거야. 너 마음의 상처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약간 긁히잖아. 며칠이 지나고 내가 걔한테 얘기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어떻게 나를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막 배꼽 잡으면서 웃는 거야. 너 그게 상처였니? 그때는 롱디 연애를 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무조건 해야지. 만났을 때 하면 되는데 근데 걔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길게 하는 걸 좋아했던 애고 나는 그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달랐던 거지. 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도 하고 싶었지.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일정 스케줄이나 앞뒤 이런 상황들 상황들 재서. 때문에 안 한 건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언제든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뒤로 헤어졌어. 다시 할 기회는 없어. 완전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긴 하네요. 20대 초반에 길게 연애했던 남자친구가 오래 연애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빈도수가 진짜 급감을 하고 급감한 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약간 얘가 뭔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걸 생각한다기보다 사랑이 식었다. 그렇지. 내가 여자를 안 보인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한번 울면서 진짜. 울면서 왜 안 해? 귀여워.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다라는 반응이었던 게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럼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안녕히 가세요. 그냥 헤어져? 그럼 다른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안 맞았을 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안 맞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럼 몇 번 기회를 줍니까? 계속 맞춰가려고 그렇죠, 노력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안 맞춰지면 안 맞춰지면. 근데 저만 안 맞는 게 아니고 상대도 안 맞는 그렇겠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래. 대면해지지 않나. 그럼 이별로 가는?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뭐 그거를 막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없어요. 잘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막 이게 너무 좋아서 표현하고 싶어. 그때는 막 왕성하게 표현을 많이 하죠. 어떻게? 왕창 표현하죠. 뭐. 나는 연애할 때는 표현 진짜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보통 나의 성욕보다 남친의 성욕들이 늘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좀 오늘 안 하고 싶어라든지 그만하고 싶어. 맞아. 그럴 수도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영원히 그만하게 됐어. 그때 더 열심히 할 거. 근데 진짜 진짜. 어릴 때는 그 성욕이 안 맞잖아요. 안 맞을 수 그치. 있잖아요. 남성분이 맞아. 훨씬 나 왕성했을 어릴 때 땐 저는 빌기도 했어요. 그럼 하기 싫다고? 진짜 하기 싫다. 그러니까 나도 막 너무 싫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 없어. 저는 진짜 초반에 아주 초반에 이제 처음 경험할 때 그때 빼고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 하루에 모텔 2번도 간 적 있어. 갑자기 이제 만나서 놀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거야. 대시를 갔어. 야. 그리고 했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밥 먹고 막 노는데 내가 또 하고 저녁에 싶은 또 거야. 가고 그래서 싶어? 내가 나 어떡하지 또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진짜 그 딱 한 번이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꽂혀서 모텔을 2번이나 대실했던 적은 그럴 거면 그냥 그날 숙박을 하지 그랬어. 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2번째 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맞춰줘 남자가. 네. 뭐 현실적으로 나 내일 출근해야 되고 막 소진. 어. 그러면 이제 이별이지. 자, 우리가 현실적인 애인과 감정적인 애인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다양한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현실적이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TV, 뭐 정수기 이런 거 이제 가격 비교할 때는 현실적으로 가야 합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까요. 혜택만 보시면 되는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는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인 추천해 주시면 최대 8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오정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 있습니다. 1670-252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보험 체크도 잘해야 돼요. 매달 나가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보험 체크는 마이보험 체크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가영 씨가 읽어주시죠. 네, 여러분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가입하신 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꼭 보험 점검이 필요하니까 상담 예약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대표 전화는 1800-7917 1800번에 7917번 누르고 보험 상담 1번까지 눌러주셔야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에 마이보험 체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너무 여러 가지가 떠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 도메인을 똑같이 이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황색 손바닥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저희가 광고하는 마이보험체크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800-7917이고요.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많은 혜택, 상세한 상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우리 4명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FT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 이유를 알고 싶다. O. 마음의 상처다. X. 저는 어. 이유도 굳이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쯤 먹으면 그냥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딱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그냥 납득한다.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마음의 상처를 좀 뭐 아예 안 받을 수 없겠지만 그냥 이제 납득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도 이거야. 나도 이유 저도 안 당연히 궁금해. 이건데 그래도 제일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그러면 O 수정할게요. 그럼 나만 X네? 난 이유는 진짜 안 알고 싶어.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때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잖아. 근데 굳이 내가 그 이유까지 알면서 그거를 내가 뭐 고치려 한다든지 혹은 내 안에 뭔가 그런 스크래치를 남기고 싶지 않아. 근데 마상은 입고. 마상까지는 아니어도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 이해하려고도 노력은 안 할 것 같아. 그냥 나도 그 사람이 싫어질 것 같아, 나는. 그래.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O. 슬픈 사람이 둘 아니다. X. 어떨 때 제일 슬펐어요? 좀 부당할 때? 그럴 때 좀 슬플 것 같아요. 부당한 뭐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좀 슬플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옆에서 힘들었어 하면 약간 위로받고. 예, 그렇게 하면 좀 풀리죠. 나머지 셋은 굳이 슬픈 사람 둘 만들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슬픈 걸 저 사람이 어차피 못 해결해줘. 내가 알아서 셀프 케어 해야지. 와, 그럼 너무 단단하시다. 나 감기 걸렸어 라고 했을 때 옷 따뜻하게 입어 병원 가. O. 힘들겠다.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때? 괜찮아? X.
저도 사실 해결책을 주는 타입인데 좀 사회화된 F입니다, 제가. 아. 그래가지고 요럴 때는 일단은 이제 매뉴얼이 약간 생겼어요. 일단은 많이 아파? 이거부터 하고 아니 좀 혼났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렇게 말 안 해서 혼난 적 있어요. 넌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내가 그걸 2번이나 말했는데 관심도 없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처럼 사회화 필요하네.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극티들은 좀 사회화가 되긴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직도 병원을 안 갔어? 이미 나한테 말하기 전에 병원에 갔다 왔어야 돼. 나는 이미 아프면 혼자 알아서. 이게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 감기 걸렸어. 이 말 왜 해? 약 먹었어야지. 이 말을 왜 해? 이거 되게 화나는 말이거든. 감기 걸렸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남자친구하고 나 감기 걸린 데 같아 이래가지고 저리 가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억지로 그래 이러긴 하는데 사실 속마음은 어쩌라고. 네, 나 면접 떨어졌어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 이유가 뭐야? 뭐 같아? 어떤 질문이었는데? O. 술 한잔 할까? 힘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X. 난 무조건 뭐 때문에 네가 떨어졌을 것 같아.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답이 아니다. 사회가 돼야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말 있잖아.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정도 지능이다. 다정도 지능이다. 다정한 게 최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이건 것 같아. 면접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친구가 현실적으로 붙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 그 친구한테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1번인데 요즘 하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가. 사실 알고 싶은 건 너의 진심이 아니라 그냥 공감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2번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해. 그래서 먼저 튀어나가는 말은 1번이지만 억지로 2번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순서를 바꾸면 좋더라고요. 제가 학습을 해보니까 일단은 술 한잔 할까 해서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좀 그렇네, 얘기를 그렇네. 하면은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인 연애와 감정적인 연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라라랜드가 있습니다. 라라랜드에서 주인공들이 헤어진 이유가 사랑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해서인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과 커리어 뭘 선택할지 공감이 좀 됐어요? 네, 엄청 열심히 봤었던 기억나요. 그치. 네. 진짜 라라랜드의 엔딩이 되게 뼈 때린다고 난 생각했어. 이렇게까지 로맨틱하고 네. 이런 사랑을 했는데 마지막엔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내가 한때 나의 모든 거, 나의 커리어, 일을 던지고 누군가한테 빠졌던 적이 있나? 그게 가능한가? 난 단 한 번도 없었어. 나도 없었어. 근데 영화에선 항상 그런 게 그려지잖아. 심지어 내가 어제 잠깐 넷플릭스에서 봤던 10번째 여름인가 그것도 너무 현실적인 여자도 막판에 사랑에 빠지니까 그 남자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일을 딱 그래서 그만두고. 영화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인가?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을 안 그려주잖아. 영화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의 영화나 이런 로맨스 드라마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졌던 것 같아. 결국은 현실과 사랑 중에 사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그려졌다면 그래도 요즘 나오는 거는 되게 현실적으로 가지 않나? 물론 로맨틱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은 약간 현실 좀 씁쓸하게 끝났던 것 같아. 맞아요. 최근에 만약에 우리 보니까 현실을 택하는 그 남녀 주인공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변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은 나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냉정과 열정 사이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도 결국은 뭐 서로 떨어져 있다가 뭐 다른 남자친구도 만나고 다른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그 되게 공원에서, 로맨틱하게 네. 둘이 딱 재회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잖아. 영화 속에선 이게 너무 예쁘거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그 주인공이야. 돈 많은 남자 따라갈 것 같아. 현실에서는 왠지 그 남자를 선택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사실 현실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화가 저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각박해졌다기보다는 그런 게 더 공감을 많이 사고 뭔가 더 씁쓸하고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그래도 두 사람은 아직 싱글이고 또 20대를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있어? 뭐 그 다음 스케줄을 다 저는 바꿔낸다던가. 없는데 그 어렸을 때 그 남자친구가 엄청 바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남자가 나중에 가장 인생에서 바쁜 시기에 다 열일 제쳐놓고 너한테 이렇게 달려왔는데 네가 언젠가 가장 바쁠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생각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멋지다.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나이가 제가 됐거든요. 와, 그 남자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항상
찐사랑이네. 네, 들더라고요. 난 오히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제대로 사랑에 빠지잖아? 그럼 한없이 희생적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여자는 되게 이상적인 사랑을 꿈꿔. 근데 남자는 되게 현실적인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여자만 있으면 내가 현실에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현실이잖아, 너는. 네. 그러니까 얘만 내 옆에 있어도 괜찮은 건데 여자는 약간의 이상이 섞여 있어. 얘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야 맞아, 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훨씬 더 나도 얘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한다고 이런 건 느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내 모든 걸 제쳐놓고 해본 적이 없어. 전 사실 많이 해. 그래서 아니 게임만 하시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나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을 하면 후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진짜 그래? 완전 그래요. 아. 저는 그래서 사실 밀당을 하는 게 초반에 이제 더 매력적이고 더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제가 해보니까 그냥 제가 마음 가는 대로 꼴리는 대로 그냥 다 하고 나면은 정말 아쉬움은 안 남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애하고 끝나면은 남자들은 만날 때는 되게 얘가 와이프도 아닌데 와이프 같은 느낌으로 식상해 하다가 막상 없어지면 좀 아쉬워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네 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이 남자랑은 내 모든 역경과 이런 거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랑이냐 아니면 연애보다는 내 커리어를 더 쌓고 그걸 지키고 싶어. 근데 지금은 사랑의 유통기한은 길어봤자 3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도 길어요. 1년입니다. 1년. 커리어를 지켜야 한다. 나도 커리어. 저도 원래는 그거였는데 이젠 너무 그 삭막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사랑이. 그런 사람 있으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렇구나. 나도 커리어. 권민정 씨 너무 만약에 현실적이다.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남자친구가 권민정 씨에게 지금 하는 방송 다 그만두래요. 그만둘게요. 만약에 나에게 진짜 사랑이 생긴다면. 자, 그러면은 Y존 케어를 좀 하시고 네, 저희가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또 Y존 케어도 아, 필수. 자, 여궁입니다. 요즘 Y존이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지금 여궁이 필요할 때입니다. 차별화된 3가지 특허 성분이 있고요.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자연유래 추출물 그리고 세포 재생을 돕는 5가지 성장 인자까지 있습니다. 이거 일주일에 2번 정도 써보시면은 여성분들 이제 마법 걸렸을 때 앞뒤 전후로 되게 좀 불편하잖아. 불쾌하고 그때 특히 좋고 탄력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써보시면 정말 확실한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좋아지고 나서 쓰면은 여러분 고치기 더 힘듭니다. 그나마 괜찮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1:1 맞춤 상담부터 진단까지 100%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완벽한 비밀 보장도 해드립니다. 1588-5570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문의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정이 사랑하는 별빛에 묻혀 치즈 플래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밤마다 이거 먹어가지고 진짜 죽겠어. 저희가 지금 여탕에서 별빛에 묻혀 치즈 플래터 광고하고 났더니 반응이 너무 좋대요. 또 이렇게 맛없는 걸 우리가 맛있는 연기를 못 하잖아요. 맞아. 네. 우리 안 먹잖아. 그리고 밤마다 빠져있는 안주가 바로 치즈 플래터인데요. 보니까 사키테리 같은 경우에는 3종 있어요. 하몽, 초리존, 살치촌. 그리고 치즈 같은 경우에는 스모크, 브리, 크림, 에멘탈 4종 들어있고 거기에 견과, 미스, 갈릭 올리브 조림 그리고 그레타 크래커 총 10가지로 구성된 시그니처. 이게 24,000원이에요. 진짜 치즈 하나하나가 다 맛있고 저는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종류의 치즈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딱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그런 치즈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샤키테리 이거 뭐 하몽, 초리조, 살치촌 같은 경우에도 잘못 먹으면 되게 비리거나 그 냄새 특유의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면은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경우가 있어. 근데 진짜 부드럽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와인 없어도 저는 그냥 정말 밤마다 먹어요. 그냥 뭐 양주든 맥주든 술에 드셔도 되고 아니면 빵에다 싸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지금 2가지 상품 동시에 주문하시고 오정TV 배송 메시지 써주시면은 크래커 또는 견과 추가로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고요. 무료 배송 금액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손님 올 때 또는 급하게 야식 뭐 먹지? 할 때 요거 별빛에 묻혀 치즈 플래터로 상비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뭐 먹을 거 광고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하다가 남으면 버릴 때가 많은데 저 이거 봉지채로 막 싸가지고 집에 들고 가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맛있는 제품이고 이게 유통기한이 꽤 길어요. 그래서 몇 개 쟁여두고 사두셔도
충분히 짧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0개 이상 대량 구매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 문의해 주시면 더 할인된 가격이 있어요. 010-3777-638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리치푸드 와인 안주를 검색하세요. 밸런스 게임 해보겠습니다. 싸울 때 해결이 먼저다 O, 공감이 먼저다 X. 나도. 그래도 해결. 아, 근데 나도. 그래도 해결. 나는 이게 빨리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길 해야 돼. 원해. 난 이 기간이 싫어. 맞아, 나도 그래. 빨리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공감을 뒤에 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 관계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내가 최근에 우리 하도 싸우니까 남편이랑 나랑 그 부부 사이에 싸울 때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를 또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있어. 내 친한 크리에이터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내가 되게 와닿았던 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론을 제기하지 말자였어.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알아, 서로. 왜 싸우는지도 알고 왜 기분이 나쁜지도 알고 다 아는데 사실 싸울 때는 보통 말이 이쪽에서 가고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커지잖아. 근데 그럴 때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질 일이 없다라는 거야. 사실 그냥 오빠한테도 그래서 오빠 힘들었구나 미안해 라거나 내가 오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만 하면 사실 큰 싸움으로 번질 일이 아니거든. 공감을 해주면 왜냐면 머리로는 사실 다 알아. 저 사람도 다 알고 나도 다 알아. 나는 근데 연애할 때 싸움 거의 안 싸워.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난 그냥 들어. 근데 이제 내 귀에 안 차. 예를 들어서 진짜 어이가 없어. 계속 예를 들어 밤새 연락이 안 됐는데 그래도 난 그냥 들어줘. 그 개소리를 들어준다고?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계속 만날 거면 좋아하니까. 이제 싸움이 될 때는 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였던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야. 남자친구가 뭐 바람을 피운 상황이야. 근데 막 핑계를 대. 예를 들면 뭐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들이랑 노는 거를 누가 봐서 언니가 이미 들었어. 어제 뭐 했어 이런데 나 어제 집에서 잤는데. 그럼 나는 솔직히 그냥 헤어져.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를 속여가면서 나는 얘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 비슷한 걸로 얘한테 쌓여 있었어 사실은.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또는 좋게 얘기를 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얘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해. 그럼 그때 내가 언성이 딱 높아져. 너는 왜 못 알아들어? 이거 내가 나 이거 싫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싸움이 되지. 웬만한 걸로는 잘 싸움이 안 됐던 것 같아. 저도 웬만한 거 좀 참는 편인데 이제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배워가지고 처음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랬다면 미안해. 근데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내가 내 입장은 그게 아니라 물론 오빠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맞아. 근데 그냥 그럴 때 그렇게 생각했구나 알겠어 미안해 라고 하면은 되는 일이야. 맞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오히려 더 나한테 미안하고 더 잘하려고 하겠지. 근데 이게 참 어려워. 싸울 때 매번 가르치려는 애인 오고요. 삐치고 말을 안 하는 애인. 야 이거 최악이다. 근데 남자들 삐치면 또 이것도 참기가 힘든데. 여러분 진짜 삐치고 말 오래 안 하는 애인은 안 만나봐서 그래요. 최장 며칠까지 만나봤어요. 거의 한 2, 3주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잘 없거든. 삐치고 말 안 하는 거 이거 남자들이 많이 하는 패턴은 아니거든. 근데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하시. 보통은 제가 삐치고 말 안 하는 걸 제가 하는 타입인데 그 말을 너무 안 하는 애인을 만나보니까 와 이거는 못 감당했어. 거울 치료가 됐겠네. 완전 거울 치료. 그전에는 막 남자친구들이 왜 말을 안 하냐 벌 세우냐 막 나한테 막 그랬는데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보니까 나 진짜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꼈고 매번 가르치려는 애인은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하는 거 자체에서 약간 날 사랑하니까라는 그런 애정도 느껴지고 하는데 이 반응 없는 거는 와 이거는 너무 그럴 더 수 힘들어요. 있겠다. 나는 삐치고 말 안 하는 애도 만나봤는데 삐치고 말 안 하잖아? 그럼 이제 나는 혼자 말은 할 수 있잖아. 걔한테 문자를 보내든. 그래서 이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야 돼. 나는 싸울 때 매번 가르치려는 애인과 내가 겁나 더 싸울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피하고 싶고 차라리 삐치고 말 안 하는 거는 내가 한 며칠 정도 냅두다가 내가 막 미안해 하면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X를 한 거야. 정확하게 공감. 그치, 저도 그치, 그치. 그래요. 예.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그냥 나도 화가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기분 좋아졌을 때 왜 그치, 그래? 그치, 그치. 약간 이러면 되는데. 미안해. 맞아. 그게
훨씬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 네. 다음은 연애 초반부터 결혼, 집, 돈, 자녀 계획을 이야기하는 A는 O고요. 미래보다는 너무 사랑해. 너만 사랑해. 매일 사랑 고백하는 A는 X입니다. 야, 이 기운과 미운이 확 달린다. 아, 유부녀와 싱글들은 이렇게 다르군요. 우리 로맨스 꿈꾸네. 맞아. 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게 배부르지. 근데 이제 미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랑 고백을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차라리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근데 생각. 습관적으로 이런 남자들도 있어. 사귀는 여자마자 막 뭐 결혼 언제 생각해? 자기는 뭐가 준비돼 있고 뭐 하고 싶어서 진짜 이젠 결혼할 여자 만나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거든. 와, 제가 그거에 정확하게 당해가지고 만난 첫날에 둘이 밥 먹는데, 그러니까 원래 알고 지냈는데 이제 둘이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날에 자기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안정도 됐고 너무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제가 그 말에 마음이 되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6개월 지나니까 자기 사실 비혼이래. 결혼 얘기로 꼬시지 말아야지. 장난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이런 애들이 있더라. 있어요. 여자 꼬실 때 자기는 짜증나네. 뭐 이제 연애도 싫고 그냥 정착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확실히 여자들은 또 미래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하면 마음이 더 빨리 열리고 또 이제 더 깊어지긴 하지. 그치. 다음은 섹스할 때도 계산적인 애인. 예를 들자면 뭐 배란일이나 콘돔을 끼는지 여부 등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A는 O고요.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하고 보는 감정 몰입이 심한 A는 X입니다. 저는 X인 것 같아요. 나만 오네. 오해지만 오네. 나는 무조건 콘돔 여부 따지셔야 되고. 너무 좋지 않아? 이 일단 하고 보는 남자의 에너지? 그치, 그 에너지. 콘돔 챙겨주고 베라니 챙겨주고 너무 고맙지만 그 에너지가 달려드는 그 에너지. 콘돔이 생각나지 않는 열정. 그러면서 나도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밸런스 게임입니다. 섹스 빈도가 줄었을 때 이유부터 분석하는 A는 O고요. 나 안 사랑해? 부터 나오는 A는 X입니다. 오, 이거 완전히 진짜 처음이야. 다 여자들이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그래.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 이유를 너가 알아서 분석해서 개선해 와야지. 뭐 어떨 때 줄어들어요? 권태기 올 때, 섹시하지 않을 때, 오. 하는 게 좋지 않을 때, 어. 매일 똑같은 패턴, 질릴 때. 이미 난 질렸어. 내 몸이 표현했잖아. 근데 나 안 사랑해 이러면 정말 그날 헤어지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은 다시 하고 싶어져? 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회복은 안 돼? 회복은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일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안 맞아. 안 맞거나 너무 권태기예요. 막 질렸거나 이러면 뭐 새로운 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의 그런 거를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홀했나? 우리 민정이한테 내가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남자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노력을 하는 그 행동을 펼칠 때 그 방향 아니고 사실 이 방향으로 와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막 잠자리 테이프 가져왔어. 너 네. 오늘 한번 묶을까? 막 이런. 그거 말고 뭐 채찍으로 채찍으로? 바꿔줄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유부터 분석하는 애인이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되게 귀엽게 자기가 유튜버에서 뭐 이런 걸 봤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쪼잘쪼잘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좋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귀엽고 약간 식었다가도 뭔가 사랑이 더 샘솟고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월말정산처럼 11월에 연애 어땠어?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회의 한번 하자. 연애를 회의하는 괜찮다. 남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어떤 부분이 좀 우리 소홀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걸 개선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분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은 것 같아. 어떨 때 제일 뭐 심쿵했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할 때? 또는 무슨 옷 입을 때 예뻤어? 뭐 여자도 그 남자한테 뭐 칭찬해줄 때 서로 그렇게 좋은 얘기들을 자주 물어봐주고 해주면 결론적으로 나쁜 얘기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보통 계속 부족한 거, 막 불만인 거를 많이 생각하려고 하잖아, 사람의 뇌라는 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좋은 점을 상기할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고마워서 또 나도 더 잘하게 되고 약간 선순환이 되는 거지, 관계에 있어. 근데 남자분들 중에 이런 거 약간 부끄러워서 나 부끄럽다고 못 가는 분들 카톡으로 하자, 계시잖아요. 그럼.
근데 제가 해봤는데 노트 같은 게 교환 노트처럼 나와요. 근데 거기에 질문이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섹스 막 맞아, 이런 게 맞아. 문항이 있어. 괜찮다. 그 노트 뭐 어디서 봐? 그런 펜시점에 팔아. 네, 어, 그래서 어. 서로 적고 교환하면서 보면은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카톡이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손글씨로 쓰는 게. 송글씨 좋아하잖아요, 오윤혜 씨. 오늘부터 이거 노트 만들어서 남편이랑 써보는 거 어때요? 남편이야. 네, 오늘도 정말 여탕 재미있는 주제로 이거 어떻게 재밌게 나올까 했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재밌게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제를 했으면 하는 주제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얘기 중에서 조금 인상 깊거나 공감되거나 또는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여탕에서 또 만나요. 안녕. 고정 TV 사랑해줘.